그런 거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들 같은데. 저는 평행 우주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안지는 좀 됐지만 일단 같이 뭐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할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했죠.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걸 나한테 잘못 보냈나. 근데 또 메일을 열어보니까 저한테 보낸 게 맞긴 맞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게 한 2년쯤 됐나? 아는 PD가 제작한 영화 시사회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날 출연한 배우가 같은 극단 출신이라서 그래서 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전작을 하고 왔는지 좀 취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절 보더니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번호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냅킨에 적어줬던 기억이 그게 다예요. 메일에 들어있던 건 그게 뭐 다큐라고 해야 하나? 일종의 취재 영상이었어요. 원자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아무튼 그걸 제가 가장 먼저 보여달라고 했다는 건데, 근데 일단 저는 기현이 그 친구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그 메일을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뭐 둘 중 하나겠죠. 그 친구 기억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든지. 어쩌면 그 둘 다 아닐 수도 있고요. 원자의 중심은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마이너스. 근데 그 원자가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하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원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생각만으로 세계를 이루는 진리의 일부를 밝혀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모두에게 증명해 볼 수는 없었죠. 오늘 오전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윤모 씨가 함께 사는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동을 피우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변명을 하자는 건 아닌데 그때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은 사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가족을 몰라보고 난동을 피웠다고 그러는데 애는 처음 본 애가 맞았고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처음 본 친구는 아니고 원래 오래전에 알던 친구인데
결혼까지 약속했다 헤어진 친구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의 일부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존재하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시간 속에서 나는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간의 경우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존재합니다. 호의적인 우연이 내게 부여한 현재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나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간, 그러니까 정원을 가로지르던 당신은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시간의 나는 지금과 똑같은 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의 실수이고 유령일 겁니다. 우연히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단 게시판 회원 정보란에 남긴 메일 주소로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다. 메일을 띄우고 얼마 후 게시판 사연의 주인공을 직접 만났다. 이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니 모시고 조문을 가던 중이었어요. 어머니, 뭐 마실 거라도 사다 드려요? 아니야, 됐어. 그럼 나 화장실만 잠깐 다녀올 테니까 잠깐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저 화장실 잠깐 간 사이? 정말 잠깐이에요. 한 3분 될라나? 근데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감쪽같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당황해서 차 주변도 막 살펴보고 혹시 쓰러져 계신 거 아닌가 하고 막 샅샅이 찾아다녔죠. 근데 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떡하긴요. 사무실을 일단 갔죠. 휴게소 사무실 가서 차 주변에 이제 CCTV도 보고 했는데 제가 내리는 장면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내린 장면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은 저보고 착각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도 뭐 어떻게 찍힌 게 없으니까 할 말도 없고 뭐 답답하긴 한데 그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계신데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럼 그 사이에 어머니가 집에 가신 건가요? 아니죠. 그 시간에 집에 가 있을 수는 없죠. 어머니가 뭐 날아갔으면 모를까. 아무튼 와이프 말은 그날 어머니랑 저랑 나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차 안에 녹음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딱 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뭐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냐고요.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다. 거기 왜 가 있냐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임 감독님 소개로 전화드렸던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예, 들어도 돼. 어머니, 뭐 마실 거라도 사다 드려요? 아니야, 됐어. 그럼 나 화장실만 잠깐 다녀올 테니까 잠깐 계세요. 그래요? 아니야, 됐어. 아니야, 됐어. 그럼 나 화장실만.
어떤 거 같아요? 저도 사다 드려요? 유심 파일은 확인해봤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라이브로 녹음된 건 맞는 것 같고 중간에 뭐 좀 끊기는 거 말고는 이상한 데 없어요. 그럼 껐다 킨 건가요? 아니 껐다 킨 거랑은 좀 다르고 그냥 두세 프레임이 날아갔어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아까 따로 드린 사운드 파일은 어때요? 제가 선생님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차 안에 녹음된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데.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우진이. 같은 분 목소리 맞아요. 양우진 씨의 경우 일단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운드의 조작 가능성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 그 얘기는 결국 양우진 씨와 어머니가 그날 그 시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분명히 함께 있었다는, 존재했었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양우진 씨의 어머니는 같은 시간 고속도로 휴게소로부터 최소한 60km나 떨어진 집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 또한 사실이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몇 해 전 개봉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는 바로 그의 원작 단편을 영화화한 작품이었다. 테드 창은 외계 존재와 인류의 만남을 소재로 시간의 개념을 기존의 인간 원리에 기반한 선형적 개념으로 보는 대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비선형적으로 묶인 채 하나의 운명론적 서클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얼마 전 그가 오랜만에 새로 낸 작품집 20을 읽었다. 역시나 여러 인상적인 단편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평행우주를 소재로 한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라는 작품이 유독 뇌리에 남았다. 이 작품에는 프리즘이라는 기계장치가 등장한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바로 이 프리즘을 이용해 또 다른 평행우주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소통한다는 설정이었다. 모든 프리즘에는 두 개의 LED 등이 달려 있었다. 하나는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는 파란색이다. 프리즘이 작동하면 장치 내부에서 양자 측정이 이루어져 동일한 개연성을 가진 두 개의 결과 중 하나가 나온다. 한쪽 결과가 나오면 빨간 등이 켜지고 다른 쪽 결과가 나오면 파란 등이 켜지는 식이다. 그 시점부터 프리즘은 두 갈래의 우주파동 함수 사이의 정보 전송을 가능하게 한다. 알기 쉽게 말하면 프리즘은 새로 분기된 두 개의 시간선을 만들어내고 이 두 평행 우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이온들은 결맞음 중첩 상태를 유지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양우진 씨가 겪은 일이 사실이라면 그날 양우진 씨는 두 개의 세계에 걸쳐 있었던 것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첫 번째 세계는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충주로 조문을 간 세계다. 그런데 이 세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멈춘다. 그리고 양우진 씨가 화장실을 잠시 다녀온 사이 어머니는 그 세계에서 사라진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 양우진 씨의 어머니는 그날 아침 집을 나선 적이 없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날 아침 양우진 씨가 어머니와 함께 조문을 가기로 결정한 순간 또 다른 결정을 한, 즉 조문을 가지 않기로 선택한 세계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양우진 씨의 경우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분리된 두 세계 중 하나의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양우진 씨 입장에서 보면 집을 나온 엄마의 세계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 집에 머물렀던 엄마의 세계는 그대로 존재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세계는 사라지고 다른 하나의 세계는 남은 거다. 그건 우진 씨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날 아침 조문 대신 출근을 한 양우진 씨의 세계는 어느 순간 회사에서 그가 사라지면서 소멸되고 휴게소로 갔던 양우진 씨의 세계만 남게 됐다.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는 부글거리는 우주의 수많은 거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는 욕조 안의 거품처럼 무수히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있다. 어쩌면 양우진 씨를 둘러싼 우주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건 아닐까? 물론 이런 상황은 외부에서 보면 아주 이상한 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회의실에 있던 양우진 씨가 갑자기 사라지더니 뜬금없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나타낸 셈이니까. 문득 어린 시절 과학 잡지에서 자주 보던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배며 비행기며 또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 뭐 그런 얘기들 말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다. 과연 하나의 세계는 사라지고 다른 하나의 세계만 살아남은 걸까? 혹시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세계는 아직도 다른 차원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단지 두 세계가 충돌하고 중첩되면서 다른 세계로 간 존재가 서로 뒤바뀜을 겪었을 뿐인 건 아닐까? 그런데 그 중 마침 뉴스에 나왔던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안 했죠. 당연히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유부남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차 유부남. 거기다가 뭐 날 아빠라고 부르는 애도 있고, 게다가 막 그 와이프라는 친구는 저한테 막 다짜고짜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아니 뭐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집안이기도 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그날 제가 그 와이프한테 큰 잘못을 한 상황 맞긴 맞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와이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뚜껑이 열린 거죠. 저도 제가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 이게 저는 지금 꿈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자고 일어나도 깨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좀 꿈입니까? 예? 꿈이에요? 아니요, 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이러다가 이게 다 꿈이었던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예? 혹시 지금 아내분이랑 결혼하지 않은 그 다른 세계 이야기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뭐 일단은 뭐 혼자 살았고요. 그거 분명하고, 저 가장 크게 다른 거는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꿈이요? 저도 사실은 저기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신념이 사람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꿈만 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써놨던 시나리오가 이제 투자 심의 들어가가지고 투자사에서 이제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 이게 뭔 꼴이냐고요. 이게. 근데 그건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파트도 있고, 또 애도 뭐 원래 결혼 포기했었는데 또 저 닮은 애도 있고, 부모님께 사실 효도하는 삶이죠, 사실 이게. 또 애가 학교에서 별명이 삼장법사래요. 저랑 똑같이 붕어빵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또 보다 보니까 귀엽더라고, 애가. 내가 맨날 후회만 하면서 살았대요. 내가 너 때문에 족쇄 묶여가지고 영화 못하고 지금 학원 일을 한다고 맨날 후회하고 지겹도록 후회만 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저기 하나의 삶, 하나의 세계 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아니죠. 제가 뭐 좋은 차, 좋은 집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받아들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 세상이 아니지만 또 아버지는 아버지고 또 처음 봤지만 또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예전에 저는 사라지지만, 예? 아시겠습니까? 저도
경험해보기 전엔 그랬어요. 예? 내가 그때 결혼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회사원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뭐 후회, 아쉬움 했죠. 근데 그런 걸 이제 많이 해서 그런 거 하여튼 뭐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제 상황이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제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의 말처럼 아마도 우린 그를 끝내 이해할 수 없을 거다.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를 부러워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이 세계를 잊고 싶고 그래서 이 세계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픈 사람들 말이다. 그나 씨는 아는 누나다. 대학원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했고 암흑물질을 주제로 석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그 후로 그녀가 장장 15년 동안 한 일은 내전 지역과 국제 범죄 지역 취재를 핑계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를 떠돌아다닌 일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뜬금없이 홍대 앞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렸다고 연락을 해왔다. 문득 그녀라면 내가 가진 의문을 조금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뭐야? 이 사람들 얘기 다 진짜야?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물리학에 기반한 이론적 설명이 듣고 싶었다. 과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현실에서 어디까지 가능한 이야기인지. 여기 윤유순 씨의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물리학자들보다는 의사나 아니면 심리상담사를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또 다른 평행우주가 사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건 다시 얘기한다면은 바로 이곳하고도 뭔가는 교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거기에 막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에 평행우주가 숨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암흑물질부터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움직임의 속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이 속도가 엄청나니까 이 정도의 질량은 있어야 된다라고 뉴턴 역학적으로 우리는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태양의 질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뭐 태양의 질량에 비하면은 뭐 수성이나 금성이나 지구나 얘네들은 별로 크지 않을 거잖아. 태양이 99.8%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0.2%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이 우주에서 태양의 질량만 전부 다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주의 속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중력장이 작용하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다. 이게 바로 암흑물질인 거거든. 그리고 우리는 이 암흑물질의 존재에 대해서는 암흑물질스러운 것조차 찾아내지는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질량과 중력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모든 게 우연과 확률로 결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확률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어느 날 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나 대신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타이핑을 치는 일도 확률적으로 0은 아닌 거거든.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이거 그냥 다 말장난이잖아. 네가 생각해도 그냥 말장난 같지 않아?
네, 김성호라고 합니다. 여행자라는 닉네임으로 글도 쓰고 강연과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인생을 살고 있다. 개식용 반대를 외치는 열혈 동물권 활동가면서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교수며 카메라 앞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연기하는 배우가 되기도 한다. 그를 처음 알게 된 건 극단 선배가 함께 출연한 어느 단편 영화를 통해서였다. 통화 가능해. 걔네가 사는 거지? 선배로부터 그가 연기와는 전혀 무관한 전공의 대학 교수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다. 장어나 뭐 민어.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의 인상은 그저 약간의 재능과 그에 걸맞는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조금은 독특한 캐릭터의 중년 남자였을 뿐이었다. 재수없어. 그런데 얼마 후 바로 그에게 남다른 비밀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최근에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면 헷갈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진짜 내 삶인지 말이에요. 아유, 전부 다 제 삶이죠. 사실 처음에는 좀 헷갈릴 때도 있었는데요. 그 일단 다 받아들이기로 한 후부터는 저도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좀 남다른 인생을 살고 있긴 하죠. 이게 사실 좀 믿거나 말거나 식의 얘기인데요. 한번 해보면 PD님, 제 인터넷에서 쓰는 닉네임 뭔지 아시나요? 그럼요. 여행자 맞으시죠? 네, 알고 계시네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생략된 게 있어요. 그건 모르셨죠? 전 세계 여행자? 네. 제가 뭐 세계 여행도 많이 한 편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스케일이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행우주 여행자. 평행우주요?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평행우주 말씀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주가 그 선택에 따라 분화된다는 사실 아시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세계 속에서 평생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딘가에 있는 누구에게는 또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선택을 한, 그래서 또 다른 나의 우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행자들 안에서도 능력에 따라 개인차가 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았다. 그럼 제가 먼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취재 중이라 하셨죠? 그럼 저 말고 다른 여행자들도 만나보셨나요? 평행우주 여행자요? 네. 하지만 교수님이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훨씬 더 초보 단계라고 해야 되나? 말하자면 아직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여행자들을 믿으세요? 글쎄요. 제가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평행우주 여행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걸 기록하는 중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하는지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교수님, 죄송한데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 오케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진로 때문에 한참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대학 나가서 막 연극하는 거였는데 진짜예요. 그때는 막 젊을 때니까.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못했던 거는 제가 많이 현실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공을 살려서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했고 미국에 가게 됐죠. 당연한 얘기지만 유학 생활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아무튼 3년쯤, 미국 생활한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왜 그렇잖아요.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과거의 어떤 결정들이 막 후회가 되는. 그때가 딱 그런 상태였는데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어땠을까?
설사 지금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은 젊으니까 만회할 기회가 있지 않았었을까?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내 인생, 지금의 내 인생은 좀 더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짧게라도 한국에 다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항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차가 무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히는 길에서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못 들어오는 건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 고생한 건 뭐지?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 도망치듯 가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사한테 갔지. 미국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막 졸라가지고 그 로컬 스탑에 그냥 그 트렁크를 들고 막 내렸어요. 그런데요, 다음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서울 본가인 거예요. 버스에서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한 평행우주였던 건가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꿈인가 했는데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는 야, 이건 내가 정말 스트레스에 미쳐버렸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한 달인가 잘 먹고 잘 쉬고 뭐 친구도 만나고 그야말로 재충전을 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갔죠.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후에는 1년에도 몇 번씩이나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세계를 넘나드는 생활을 했죠. 사실 지금 내가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예요. 물론 다 내 얘기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혼란스럽진 않았나요? 당연히 혼란스러웠죠.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꾸준히 병원도 다니고 약도 꼬박꼬박 먹고 그랬죠. 내가 사회복지 정신보건 사회복지가 전공이잖아요. 그때 미친 줄 알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부럽네요. 글쎄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꼭 부러운 상황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원하는 세계만 골라서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세계를 뻔히 놔두고 잘못된 선택을 저지른 곳에서 눈을 뜰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거부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죽을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은 또 더 좋은 선택을 해서 더 나은 세상에서 눈을 뜰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인생은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마찬가지. 그러고 보니 제가 취재한 다른 여행자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다 마찬가지란 얘기요. 네.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보통 평행우주 여행자들이 스스로를 인정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또 다른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인생이 힘들어도 그것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여기 인생에서는 힘들게 살고 있지만 어딘가에서 나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버린 내 인생을 리셋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된다는 거죠. 나름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된다. 어차피 우린 인생에서 최선의 선택만을 하고 살진 않으니까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일부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존재하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시간 속에서 나는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존재하는 또 다른 시간 역시 어딘가에는 분명 존재할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일부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존재하지만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시간 속에서 나는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간의 경우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존재합니다. 호의적인 우연이 내게 부여한 현재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나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간, 그러니까 정원을 가로지르던 당신은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시간의 나는 지금과 똑같은 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의 실수이고 유령일 겁니다. 그가 읊었던 이야기는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의 한 구절이었다. 언젠가 어느 문학평론가가 만일 평행우주를 경험해본 인류가 있다면 그건 단연코 보르헤스일 거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실제로 보르헤스는 그의 작품들을 통해 공간의 미로가 아닌 시간의 미로라는 개념을 정립했는데 시간의 미로는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다중우주 혹은 평행우주론과 닿아 있다고들 말한다. 즉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공간의 미로가 아닌 시간의 미로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한 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보르헤스가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길들이 있는 정원을 통해 보여준 건 누가 봐도 틀림없는 양자역학의 평행우주론이었다. 물리학자들이 본격적으로 평행우주 이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1957년 휴 에버릿이 다양한 세계들의 해석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보르헤스가 그와 같은 평행우주론적 시각으로 소설을 쓴 건 최소한 그보다 16년 전의 일이었다. 어쩌면 그도 여행자가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기왕에 직접 만든 다큐니까 영화제 같은데 소개시켜달라거나 비슷한 부탁을 하려고 보낸 게 아닐까 했죠. 그런데 막상 보면서 뭔가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인터뷰에 응한 그 여행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들 말처럼 정말 평행우주를 경험한 게 맞나?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미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또 않아 보이고요. 황당하죠. 아무튼 일단 만나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완성된 건가요? 아니요, 뭐 가편집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방금 선생님한테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 양반은 그날 이후로 다시 만나거나 뭐 전화 통화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그럼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을 또 겪은 적은? 비슷한 일이요? 그 휴게소에서 겪으셨다는 일이요. 평행우주. 비슷한 일을 그 후에도 또 겪었냐는 질문에 양우진 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인터뷰 끝나고 연락이 한 번 오긴 왔었는데 제가 마침 가족 여행 중이라서 통화는 못했거든요. 여보세요? 지금 누구 좀 만나고 있는데? 근데 6시까지 데리러 갈게요. 일식 괜찮아요? 거기 예약해놨는데. 그래, 그럼 이따 봐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다음 달에 멀리 좀 떠납니다. 떠나신다고요? 예, 아내가 오랫동안 이민을 준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저랑 뭐 많이 부닥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세기가 아니면 언제 또 이런 선택을 할까 싶기도 하고,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뭐, 그때 그 감독님 제가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나온 장면 편집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뭐 그렇네요. 저는 그냥 이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그냥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뿐이거든요. 아무튼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뭐 오늘은 근데 그때 그분 감독님 말입니다. 혹시 어쩌면 2년 전에 요 마을 안에 어디 연탄광에서 갇혀서 있던 애인데 구출하고 보니까 얼룩이더라고요. 까만 젖인 줄 알았었어요. 햇빛도 없는 데서 밥도 잘 못 먹고 있다가 처음에는 사람한테 오지도 못했어요. 이제 저희랑 된 지 1년 반 됐는데 지금 이렇게 잘 안겨 있고 오늘 음악을 얼마나 잘 듣는지 놀랐습니다. 제가 구조해서 이제 여보세요. 예, 교수님. 예. 네, 지금 어디세요? 지금 밑에 와 있거든요. 일찍 오셨구나. 예. 지금 제 방으로 오세요. 저도 막 도착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저 7층 707호입니다. 예,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네. 저 밖에서 오래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안 그래도 교수님 나오신
그 영화 다큐인가요? 그 개의 고양이 뭐 음악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요. 개냥시 보셨구나, 개냥시. 네. 네. 그나저나 그 여러 가지 활동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런지 처음 뵀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전에 뭐 다른 데서 저희 뵌 적은 없었죠? 글쎄요. 만났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뵌 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어느 우주에서 만났었을까요? 네. 근데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시다는 건? 그 김기현 씨라고 아시죠? 사실은 이제 그 친구가 만든 다큐에 그 인터뷰 하신 걸 봤어요. 평행우주 관련해서 여행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감독님이랑 인터뷰할 때 제가 소설 쓰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아마? 소설이요? 이거 소설이라는 부분은 빼고 편집했네요. 그럼 정말 그 인터뷰 때 하신 얘기가 다 소설 얘기였다는 건가요? 네. 제가 사회복지를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뭐 동물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부끄럽게도 배우도 하고 있고 요즘 방송도 좀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데 모아서 책을 내기로 했는데 뭐 출판사에서 이왕이면 소설 형태로 내면 어떻겠냐고 하길래 그거 뭐 재밌겠다 싶어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접속 잡았죠. 그래서 평행우주를 컨셉으로 그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이 그 부분을 편집했네요.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그 후로 다른 소식 같은 건 들으신 거 없고요? 없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죠, 뭐 사실. 바쁘기도 했었고. 무슨 일이 있나요? 교수님 이참에 소설도 한번 써보시죠.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만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글쎄요. 뭐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행한 그 수많은 평행 우주 속에서도요. 유독 제가 소설가로 사는 삶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참. 글쎄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저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인 거고 아마도 영원히 그러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고 또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그들이 만든 우주일 테니까요. 그 일 있기 며칠 전에 기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술 마시자고, 자기가 술 산다고. 그래서 좋은 일 있나 싶었죠. 그래서 야, 네가 뭔 돈이 있어서 술 사냐. 번은 내가 사야지. 월급 받는 내가 사야지. 어쨌든 와가지고 만났어요. 좀 이따 재수 씨도 오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날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마 그날 축하를 받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바로 그 주 토요일이었거든요.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기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유진이가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어디 갔다는 얘기인 줄로 알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서 야 장난치지 마 그랬는데 그게 그런 장난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 일이죠? 얼마 전이 아마 3주기였을 거예요. 기현이가 많이 힘들었겠어요. 꽤 오랫동안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당연히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 번은 열쇠집 아저씨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현이가 스튜디오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머리도 말끔하고 얼굴도 많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카메라를 하나 툭 꺼내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요즘 유튜버 하는 게 대세 아니냐고. 어쨌든 뭐 관심 갖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더 안 물었어요. 이것저것 그냥 작동법이나 편집하는 거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황당한 사람들 쫓아다니는 건 줄 알았으면 안 가르쳐줄 걸 싶기도 하고. 미리 알았으면 뭔가 좀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그분 말입니다. 혹시 원하신 대로 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행자 말입니다. 유진이가 새로 발령받은 직장 첫 출근한 날이었어요. 1시간 또 넘게 걸리던 출퇴근 시간이 반의 반으로 줄었다고 참 좋아했었죠. 퇴근 시간쯤에 전화를 걸어왔는데 받지 못했어요. 면접 보고 있었거든요. 유진이한텐 합격하면 이야기해 주려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유진이는 제가 무대에 서는 걸 참 좋아하고 응원해 줬었는데 저라고 언제까지 좋아하는 일에만 매달리겠어요. 이제 혼자도 아니고. 아무튼 전화는 받지 못했어요. 받았다면 우리의 우주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서류에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면접도 안 봤을 거고 그랬으면 전화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형,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사람 2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대요. 그 사고차 트럭 운전기사요.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나. 아, 맞다. 그날 아내 회사 팀 사람들 전부 다 야근했었대요. 엄청 바빴는데 팀장님이 유진이한텐 첫날이니까 일찍 퇴근하라고 배려해 줬었대요. 좀 더 이기적인 팀장 만났어야 했지. 알아요. 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 그런 식이라면 애초에 나부터 유진이를 만나지 말았어야 됐죠. 그러니까 결국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어차피 우린 늘 후회하고 자책하며 사니까 아무리 아쉬워해도 그 모든 상황과 또 상황들은 어느 우주에서는 결국 벌어질 현실일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간 속에서 설사 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혹은 당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하나도 아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우주에선 그 둘이 함께 존재하는 우주도 있을 테니까. 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우주를, 그것도 무한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제가 작업 끝나면 제일 먼저 보여달라고 했다는 그 문자, 그게 혹시 기현이 그 친구의 착각이 아니면서 동시에 제 기억이 잘못된 것도 아닐 가능성은 없을까? 양자역학에서라면 당연히 그 가능성도 확률로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그 기현이하고 저하고 좀 더 가까운 사이였던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을까 하는 뭐 그런, 황당하죠. 예. 형님 이것 좀 보세요. 뭐야? 죽이죠. 핸드폰 또 샀어? 진이가 사줬어요. 야, 걔는 너 어디가 그렇게 좋대냐? 어? 아, 뭐야? 야.